자, 노타의 주가가 오늘 0.88%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노타가 그동안 상장 이후에 큰 상승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하락도 그만큼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상당히 곤혹스러운 순간을 겪고 계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떨어지는 데 있어서 왜 떨어지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또 이유를 알고 맞아야지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조차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 뭐 찾아보려고 하면은 뭐 경고 종목에 지정돼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고 종목이 해제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고, 이번 영상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노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AI 경량화라는 이 기술력으로 상장을 했고, 그 기술력이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파트너십이나 전략적 투자 기업을 보면은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엔비디아 이런 어마어마하게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있고, 뭐 이거 외에도 BMW나 이렇게 자동차 업계 쪽으로도 투자를 받고 있는 노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장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타가 현재 공모가 대비해서 7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됐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앞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 공략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보호예수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자, 보호예수가 무엇입니까? 공모 이후에 기존에 상장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새로 이렇게 배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매도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는 상장 1개월 이후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이후, 그리고 어떤 이들은 6개월 이후,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뭐 그 이후에 1년이라던가 3년이라던가 이렇게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무엇이냐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물량들이 상장이 되게 되고,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고 나면은 이 물량들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서 미리부터 주가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팔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1개월 이후에 상장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16%, 1.2%, 그러니까 17.2%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 하락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기간 상승을 만들어 내더라도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기간에 맞춰 가지고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더더욱 높은 게 확실한 기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분차트 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타점들을 공유 드렸던 이유가, 아니 이거 떨어질 거 뻔히 보이는데 못하러 우리가 계속 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서 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50% 하락을 맞는 게 아니라 절반 가격에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신 분들은 여기서 한 주 보유할 거를 2주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장 이후에 이렇게 주가를 분석을 해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11월 4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자,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 46,000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5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상장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5만원을 넘어서 6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원에 딱 들어섰을 때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켜봤을 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일단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형성될 수 있다. 왜냐? 아직까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려면은 상당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이후에 2주 이상이 흘러갔는데 보통 2주 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던 11월 6일에 찍었던 영상에서 47,000원, 49,000원 사이에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면 이 6만원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 뒤로 실제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6만원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보호회수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고 1개월 보호회수 시점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이 단기적 수급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장기적 수급으로 봤을 때, 장기적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포인트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리고 한 번의 이벤트들이 더 있어요. 3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때, 그리고 6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때 각각 이벤트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구간을 노려볼 거예요. 그리고 노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투자 포인트들로 봤을 때 뭐 지금 현재는 이 PER보다 매출 대비 PS나 기술가치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R&D나 인력 확충 등 투자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이익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AI 경량화나 최적화 인프라 영역에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부재하단 말이에요. 괜히 엔비디아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도 앞으로 이 AI 관련된 인프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사나 플랫폼사와의 파트너십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적자 상태에서 시총이 이미 상당 수준까지 반영이 되었다. 선반영되었을 때 6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 이상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과열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계약이라든가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가면서 우리가 중장기 AI 인프라 테마 관점에서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언제 매수하라는 거냐, 언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 종목의 평단가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노타도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나 이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이 노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제발 이걸로 수익 보고 그냥 댓글만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타 타점을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냐?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타점까지 공유드리고 있는 거니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예측되는 범위는 일단 공모가가 중요해요. 9,100원이었죠. 9,100원이라고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시초가가 2만원대에서 시작을 했다. 그 말은 상장 초기 가격보다 다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9,1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만원 후반대나 중반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월 보호회수 물량과 3개월 보호회수 물량, 그리고 6개월 보호회수 물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개월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2개월까지는 하락이 지속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호회수 물량들이 풀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테마가 이렇게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노타는 지금 실적만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 봐야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죠. 보통 이제 또 3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
이 종목이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고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1개월 보유해수 물량 풀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보유해수 물량이 풀릴 때쯤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 바닥을 확실하게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예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도 볼 수 있고 뭐 다른 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분명히 보유해수 물량이 풀릴 때쯤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 세력들이 개입한 흔적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보유해수 물량이 풀릴 때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가 보유해수 기간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LS 머티리얼즈, 자, 이 종목도 상장 이후에 정말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고작 여기서 이거 올라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못해도 2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20%가 될 수도 있고 뭐 50%까지도 반등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1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고 3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임박하는 그 시기까지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이 시기도 같이 지켜볼 거예요. 그동안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모두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노타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미리,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반등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미리 팔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지쳐서 이탈하고,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템베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템베거는 이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만 하나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런 걸 잡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잡는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종목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팔고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템베거 종목들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이 템베거 가능한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큰 시세가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템베거가 달성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섹터 중 하나가 저는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야말로 한번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올릭스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10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해도 2배, 3배 정도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희귀질환 RDEF 수혜 종목으로, 자, 이 의약품이 제대로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희귀질환의 경우 신약심사 신속화를 위해서 RDP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몇 가지 거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혜주 중 하나로 희귀질환이지만 시장 규모가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만 난다라고 하면 이 중에
때문에 시장에서 10분의 1만 가져오더라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초가 1조까지 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뜰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도 재료만 나온 것만 따지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료가 나왔었고, 결국에 이 기술 이전이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10배를 넘어서 그 이상도 올라갔던 게 지금의 알테오젠이에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꾸준하게 있었단 말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 가지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방식이 하나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으로 한 번씩 잡아갈 거니까 뭐 이런 구간에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구간에 매수하고 들고 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두 가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타점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면 아까운 이 종목,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 대비 뛰어난 임상 결과가 이미 나왔고 FDA 승인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질환만 해도 1조 매출이 발생이 가능한데 그 이상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차 폭등이 한번 나왔었고 지속 매집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하는 구간들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기존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7,000원에서 5만원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매집 구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10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한번 폭등을 보여줌으로써 잠재력을 증명한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기가 더 쉽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1차 폭등 후에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가 스윙이나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이 종목 좋다던데 라고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오는 재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성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종목 이름 하나 알고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올릭스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알테오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미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리뷰를 해왔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는 항상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주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주식 공부라는 게 항상 재료 분석도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확한 방법을 모르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보문고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긴 한데, 뭐 이런 수익을 제가 원해서 출간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번호로 이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